안녕하세요. 형법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18년도 순경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동정보 관련된 문제네요. 1번에 갑을병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공모한 바대로 갑과 을 두 사람이 직접 A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집에는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갑과 을. 자,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오고 병은 A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이라고 되어 있죠. 한참 떨어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참 떨어진 현장에서 트럭을 준비하고 대기하다가 갑과 을이 물건을 가져오자 트럭에 싣고 함께 도주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을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 셋이 공모를 했고 행위지배했잖아요. 역할 분담했기 때문에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죠. 다만 병에게는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죠. 여러분, 공동정범은 일단 정범의 범죄 죄명이 결정이 돼야 돼요. 정범이 결정이 되면 공범은 그 죄명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간 게 갑과 을 두 사람이 들어갔죠. 우리 절도죄에서 특수절도 있죠. 합동범은 현장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두 사람 이상이 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갑과 을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절도죄가 돼요. 그럼 갑과 을이 특수절도가 되기 때문에 병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병이 일단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그냥 특수절도라고 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이유는 병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와 같이 공모를 했던 갑과 을이 특수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뿐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례에서 갑이 혼자 집에 들어갔고요. 갑이 혼자 집에 들어갔고 을과 병이 밖에서 기다렸다면 갑이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아니라 단순절도가 돼버리겠죠. 그럼 을과 병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근데 사례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둘이 들어갔고 특수절도죄가 되고 그래서 밖에 있는 병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돼요. 그 구분을 해두시고, 그래서 일반절도죄가 틀렸습니다. 2번, 갑이 한 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을이 갑의 그 같은 제조 행위를 알고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해서 갑과 함께 마약류 제조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중간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중간에 가담한 공범은 이후 것만 처벌을 받죠. 그래서 거기 사안에서 을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전의 제조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3번에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 자,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이라는 걸 체크해야 되죠. 실행행위 전에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이탈이 되는 거죠. 다만 이 공범이 주도자라는 말이 나와버리면, 주도를 한 놈이란 말이 나오면 영향력까지 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공범이 못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 실행행위 전에 이탈한 걸로 봐서 이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그 이탈의 표시가 명시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명시적이어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4번, 포괄일제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마찬가지죠.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사실 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